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서 유력 진영은 오픈 AI의 챗 GPT와 구글의 제미나이일 겁니다. 이들은 더 규모가 크고 더 고도로 훈련된 AI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AI의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가입자 100만 명을 확보하는데 겨우 5일이 걸렸죠. 오픈 AI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 API를 통해 자사의 모델의 덩치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태계 내에서 철저하게 폐쇄적인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들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이죠. 메타는 23년에만 엔비디아의 H100을 15만 개 구매했습니다. MS와 함께 가장 많이 구입한 기업이죠. 그리고 24년에는 35만 개의 GPU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GPU를 싹쓸이하고 있죠. 그럼 메타는 이렇게 많은 GPU를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요? 메타는 자신의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인공지능의 설계도,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누구나 가져다가 수정,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픈소스의 장점은 개방성이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개방되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중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여 다수가 선호하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익숙해진다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며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폐쇄형 모델의 장점은 시장을 선점한 경우 방향성을 정하고 계획적인 성장 로드맵에 따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모델 대비 독점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성도 함께 누릴 수 있죠. 그럼 AI 개발에는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폐쇄형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건 인류가 해야 할 과제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는 방향성을 정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계획적인 로드맵에 따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겠죠. 보안이나 활용성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AI 모델을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과거 모바일 운영 체제의 오픈소스와는 다른 경우이죠. 비용을 투자해서 각자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메타의 오픈소스 전략은 해당 영역에서 퍼스트 무버가 아닌 생태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 메타의 자구책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도권을 확실히 잡은 진영이 없고 AI에 대한 시장 활용도가 이제 시작인 만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오픈소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LLM 모델에 대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인 거죠. 메타의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량화입니다. 현재 챗 GPT와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대비 규모로 대결해서는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라마2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 규모에 따라 3가지 모델 70억 개, 130억 개, 700억 개로 제공되어 거대한 컴퓨팅 자원을 갖출 수 없는 신생기업이나 개발자도 적절한 모델을 사용해 자신만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발자들이 다양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열어줬고 개발자들이 자신의 용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경량화 모델을 만든 거죠. 사실 메타는 과거부터 이러한 오픈소스에 굉장히 익숙한 회사입니다. 과거부터 페이스북은 오픈소스 전략을 통해 자신의 앱 생태계 내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과 엔지니어가 페이스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죠. 태생적으로 페이스북 자체가 개방형 사이트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하나의 웹사이트에 불과한 페이스북이 전 세계 이용자를 끌어들인 원동력도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과 SNS의 확장성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과거 페이스북은 전 세계 확장에 성공하고 전 세계 SNS 표준이 되고 나서 수많은 일일 활성 이용자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소스의 장점도 확장성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은 오픈소스에 굉장히 자신 있는 기업인 거죠. 페이스북의 영업이익률은 41%, 빅테크 중에서도 수익성을 보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수익화에 성공하는 게 효과적인지 잘 아는 회사인 거죠. 하지만 메타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금까지 산업 생태계가 전환되는 시기 주류 플랫폼이 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 생태계로 전환되는 시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바일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빅테크 반열에 올라섰지만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하나의 앱에 불과했습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수많은 가입자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다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신의 슈퍼앱이 노후화되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이익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사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수명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한 건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소셜미디어 자체가 매일 수많은 사이트들이 탄생하고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메타가 이러한 산업 변화에 잘 적응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메타가 AI에 뛰어드는 자세도 이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회사가 노리는 건 대규모 언어 모델의 규모나 성능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라마를 이용하는가이죠. 이제 생성형 AI가 시작 단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AI 성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겁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해지겠죠. 그런 점에서 다양한 규모의 경량화 모델을 통해 자신의 산업 분야에 맞춰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면 AI 발전 방향에 따른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경량화 모델끼리도 붙이기도 쉬워지겠죠. 메타 자체가 페이스북 단위 앱만 존재했다면 벌써 주류 SNS에서 밀려났을 겁니다. 앱스토어 내에서 하나의 앱에 불과했지만 페이스북, 인스타, 왓츠앱 등 다양한 앱을 성공시키면서 앱 생태계를 넓혀 나갔죠. AI 생태계 내에서 오픈소스를 통한 개발자 유입, 경량화 모델을 통한 확장성, 이게 메타가 AI 전환에서 노리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럼 메타가 AI 패권을 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AI에서 메타가 밀려날 것인가?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메타는 현재 AI의 진심이고 과거부터 수년 동안 AI를 준비해왔고 앞으로 장기간 AI에 올인할 충분한 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AI는 메타의 사업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메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선된 AI 광고 플랫폼을 제공해 왔고 앱 생태계 내에서 AI를 통한 광고 노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AI를 통한 노출 빈도 조정과 검색어 기능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죠. 과거 앱 생태계 내에서 활용되었던 AI에서 벗어나 새로운 AI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SNS에 의존하던 메타는 이제 AI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